안녕하세요. 30대 여자입니다. 처음 남편을 만났던 날은 회사에서의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면 나는 늘 회사 근처의 작은 카페에서 혼자 커피 한 잔을 하며 여유를 즐기곤 했죠. 그날도 다르지 않았어요. 아늑한 분위기 속에서 커피 향을 즐기고 있었는데 한 남자가 내게 다가왔어요. 부드러운 목소리로 그는 말을 걸었어요. 이 카페 좋아하시나요? 자주 오시는 것 같네요. 처음엔 살짝 당황했지만 그의 매너 있는 말투와 미소가 편안하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대답했죠. 네, 회사가 이 근처여서 자주 오게 되네요. 그는 잠시 내 대답을 듣고는 이렇게 말했어요. 제 회사도 이 근처입니다. 마음에 들어서 그러는데 괜찮으시면 저녁에 식사 한번 하고 싶네요. 처음엔 갑작스러운 제안에 조금 놀랐지만 그의 진지한 태도와 자신감 있는 모습에 나도 모르게 끌리게 되었어요. 우리는 그날 저녁 함께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눴고 점점 서로에 대해 알아가며 가까워졌어요. 그는 대화가 유머러스하면서도 따뜻한 사람이었고 특히 내가 하는 말에 귀 기울여주는 모습이 인상 깊었어요. 그 후 우리는 사귀기로 했고 첫 번째 데이트 여행은 봄날의 제주도였어요. 남편이 여행 계획을 모두 세웠고 나는 그냥 따라가기만 했죠. 첫날 우리는 제주도의 유명한 오름을 등반했는데 그때가 마침 벚꽃이 만개한 시기라서 벚꽃이 흩날리는 길을 걸었어요. 남편은 나에게 이 길을 너와 함께 걸을 수 있어서 행복하다며 진심으로 말했고 그 순간이 너무나 특별하게 느껴졌어요. 이후 저녁에 남편은 깜짝 선물을 준비해 두었더군요. 숙소로 돌아와 보니 벽난로 옆에 작은 선물 상자가 있었는데 그 안에 들어있던 것은 남편이 손수 만든 포토북이었어요. 우리 데이트 사진들을 모아 만든 그 포토북을 보며 그는 내가 그동안 얼마나 특별한 존재였는지를 다시 한번 표현해 주었어요. 어느 날은 갑작스럽게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원래 계획했던 야외 데이트를 포기하고 근처에 있는 카페를 찾았죠. 그런데 남편은 그냥 카페에 가기보다는 비 오는 날을 더 즐겨보자며 우산 하나만 가지고 산책을 하자고 했어요. 우리는 작은 우산을 함께 쓰고 비 오는 거리를 걷기 시작했죠. 그날 남편은 나에게 계속 웃는 얼굴로 이런 낭만이 좋지 않냐고 하며 분위기를 띄웠어요. 비 오는 날 한 우산 아래에서 나란히 걷는 그 순간이 너무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나중에 남편이 말하기를 우리가 앞으로 함께 겪을 비바람도 이렇게 나란히 걸어가자. 고했는데 그 말이 지금도 깊이 남아 있어요. 한 번은 퇴근 후에 남편이 갑자기 전화를 걸어서는 저를 데리러 오겠다고 했어요. 원래 계획에 없던 일이었지만 그날 저녁을 함께 보내고 싶다고 했죠. 그래서 퇴근하자마자 남편 차에 탔는데 그는 특별한 계획이 없다며 그냥 즉흥적으로 드라이브를 하자고 했어요. 우리는 차 안에서 음악을 틀어놓고 서울 근교를 달리며 차 안에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평소 바쁜 일상 속에서 이런 시간을 갖기 어려웠는데 아무런 계획 없이도 그와 함께 차 안에서 보내는 시간이 너무 편안하고 행복했어요. 특히 그는 내 손을 잡으며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해도 행복하네. 라고 말했는데 그때의 작은 순간이 정말 잊을 수 없었어요. 그를 만날수록 그가 더 좋아졌어요. 그는 항상 나를 배려했고 마치 내가 그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인 것처럼 느끼게 해줬어요. 때로는 작은 선물로 나를 깜짝 놀라게 하기도 했고 바쁜 일정 속에서도 나를 위해 시간을 내주려고 노력했죠. 특히 중요한 일이나 고민이 생겼을 때마다 그는 늘 나를 우선시하고 내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었어요. 그런 그의 배려심과 따뜻함에 나는 깊이 빠져들었고
우리는 점점 더 진지한 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어요. 어느 날 그는 나에게 결혼을 제안했어요. 평생을 행복하게 해줄게. 라는 그의 말에 가슴이 벅찼어요. 그 순간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사랑받는 사람이 된 기분이었죠. 결혼을 하고 싶었으나 조금 걸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나이차 17살이나 나는 여동생 서희가 있었고 늘 서희에게 휘둘리는 것입니다. 한 번은 남편과 오랜만에 특별한 데이트를 계획했었어요. 고급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고 영화도 볼 예정이었죠. 하지만 데이트 도중에 남편에게 서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서희가 이유 없이 짜증을 부리며 투정을 부렸고 남편은 서희가 혼자 집에 있는 게 신경 쓰인다며 데이트를 중간에 취소하고 집으로 가겠다고 했어요. 처음엔 이해하려고 했지만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조금씩 불만이 쌓이기 시작했어요. 서희가 조금만 문제를 일으켜도 남편은 모든 것을 멈추고 서희에게 달려가는 것이 당연한 일처럼 느껴졌죠. 서희는 감기에 걸리기만 하면 남편이 반차를 내고 간호를 해주러 가곤 했어요. 서희가 어리긴 하지만 이미 중학생이었고 집에는 부모님도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남편은 마치 아빠처럼 서희를 챙겼죠. 어느 날은 우리가 데이트를 하려고 약속했던 날이었는데 서희가 가볍게 감기에 걸렸다고 해서 남편이 약속을 취소하고 서희를 보러 갔어요. 물론 동생을 챙기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매번 이렇게 서희의 작은 일에도 우선순위를 두는 남편을 보며 결혼 후에도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을까 걱정이 들었어요. 어느 날은 남편과 함께 카페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서희가 갑자기 찾아왔어요. 남편은 서희를 보자마자 너무 반가워하며 나보다 서희에게 더 신경을 쓰기 시작했죠. 서희는 자연스럽게 우리 사이에 끼어들어 남편과 농담을 주고받고 나는 마치 그들의 대화 속에서 소외된 느낌을 받았어요. 남편은 그런 내 기분을 눈치채지 못하고 서희와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나 즐거운 듯 했죠. 이런 상황들이 반복되면서 내가 결혼 후에도 서희와 경쟁해야 하는 건 아닌지 남편이 내게 집중하지 못할까봐 걱정이 들었어요. 이런 에피소드들이 쌓이면서 남편과 서희의 관계에 대한 불안감이 커졌고 결혼을 앞두고 망설이게 되었죠. 이런 부분이 저로서는 이해가 안 되어서 남편에게 말했어요. 그러자 남편은 웃으면서 나이 차가 많이 나다 보니 본인이 거의 다 키웠다며 결혼하고 집을 나오게 되면 못 챙겨주는 것들이 후회로 남을까 봐 더 열심히 챙기것이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확답을 받고서야 저는 안심을 하고 결혼 준비를 했습니다. 예비 시댁에 가서 인사를 드릴 때도 이제 중학교에 올라가는 서희는 싹싹하고 눈치도 빨라서 저를 잘 챙겨주더라고요. 그 후에는 데이트할 때도 종종 만나서 같이 맛있는 음식을 먹기도 하고 같이 카페를 가기도 했습니다. 시부모님들도 너무 잘 대해주셨고 작지만 서울에 우리가 같이 살 집도 장만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꿈같던 신혼생활도 잠시 서희는 주말마다 우리 부부와 함께 하길 원했고 이런저런 핑계로 우리 집에서 자고 가는 날이 늘었습니다. 저는 참고 참다가 이렇게는 안 될 것 같아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서희, 자주 우리 집에 오는 것 같아. 나도 퇴근하고 집에서 좀 쉬고 싶은데 밥 차리고 정리하고 정신이 없어. 주말에도 우리 데이트에 계속 서희랑 함께 하잖아. 나이 차가 많이 나서 내가 거의 엎어 키웠어. 그래서 나를 많이 의지하고 좋아해. 내가 갑자기 집을 나가니 서희가 많이 외로운가 봐. 서희가 적응할 때까지 여보가 이해해줘. 적당히 해야 이해를 하지. 일주일에 4일 이상 있는데 어떻게 이해해? 자기가 어머님께 잘 말해봐. 알았어. 얘기해볼게. 그렇게 대화는 잘 끝났고 그 후로 서희는 신혼집에 자주 오지도 않았고 주말마다 연락이 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다시 즐거운 신혼생활을 보냈습니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이 과장으로 승진을 하게 되어서 뛸 듯이 기뻤습니다. 과장으로 승진을 하니 야근이 많아져 집에 들어오는 시간이 늘 늦었습니다. 그래도 집에서만큼은 푹 쉬길 원하는 마음으로 집안일은 전부 제가 했습니다. 신혼생활도 즐겼고 남편은 승진도 하여서 이제는 우리가 아이를 갖기에 좋은 시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여러 번 말했지만 남편은 늘 일을 핑계로 미루었습니다. 더 이상은 미루면 안 될 것 같아서. 여보, 우리 나이도 그렇고 이젠 정말 미루면 안 될 것 같아. 혹시 아이를 갖고 싶지 않은 다른 이유라도 있는 거야? 난 이제 막 과장이 되어서 일에 적응하기 시작했어. 지금 임신하면 당신을 잘 챙겨주지 못할 거야. 그리고 아직은 당신과 둘이 있는 이 시간이 너무 좋은 것도 있어. 그런 이유 때문이라면 난 괜찮아. 어차피 임신해도 당분간은 나도 회사에 다닐 거니까 당신이 많이 신경 써 주지 않아도 돼. 그리고 우린 분명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어. 그래, 당신이 그렇게 원하면 우리 아이 갖기 위해 노력하자. 저는 진심으로 기뻐하고 우리는 임신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나 바라던 대로 임신은 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야근으로 집에 늦게 들어오는 날이 잦았지만 배란일에 맞춰 관계를 해도 쉽게 임신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남편은 여보, 스트레스를 받지 말고 편하게 생각해야 오히려 임신이 잘 된다고 하더라. 분명히 우리에게 아주 이쁜 아기 천사가 찾아올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마. 계속 저를 위로해 주었지만 묘하게 남일처럼 말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시댁에서도 제가 아이를 계속 못 갖는 것에 대해 하늘의 뜻이지 않을까 하시며 너무 힘들어하지 말라고 위로하셨지만 아이를 갖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제가 심신이 너무 약해져 있던 상태라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인 거라고 생각하며 넘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리 회사 신입사원이 거래처 주문 물량을 잘못 입력하는 사고를 쳐서 수습을 하느라 야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야근 후에 퇴근을 하니 보통 남편이 끝나는 시간과 비슷했습니다.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오늘도 야근하냐고 물어보니 야근을 하고 있고 곧 퇴근을 할 거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깜짝 이벤트로 남편과 같이 퇴근을 하려고 남편의 회사로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기다려도 남편은 나오지 않았고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봤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그냥 단순히 길이 엇갈렸구나 싶어 집으로 가려는 찰나에 연애할 때도 몇 번 같이 만났었던 남편의 친한 동료를 만났습니다. 재수 씨 안녕하세요. 잘 지내시죠? 이 근처에는 무슨 일로 오셨나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이네요. 덕분에 잘 지내고 있어요. 저도 오랜만에 야근을 해서 남편이랑 같이 퇴근하려고 했는데 길이 엇갈렸나 봐요. 나중에 집으로 초대해 드릴게요. 오늘은 영호가 야근을 했나 보네요. 영호가 신혼생활이 너무 좋은지 6시 땡 하면 바로 집으로 가더라고요. 나중에 집들이 꼭 초대해 주세요. 남편 동료가 해준 말을 듣는 순간 한 대 맞은 것처럼 머리가 띵했습니다. 표정 관리도 제대로 못한 채 그렇게 인사만 한 뒤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아직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뒤늦게 남편이 집에 왔습니다. 여보, 어디서 오는 거야? 회사에서 야근하고 왔지. 왜 그래? 나 당신 회사에 갔었어. 당신 요즘 야근한 적 없다던데 그동안 도대체 왜 날 속인 거야? 남편은 당황한 표정으로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야근한다고 하고 도대체 어디 갔었어? 다른 여자 생겼니? 남편은 화들짝 놀라더니 그런 건 절대 아니라며 극구 부인했습니다. 그래서 그럼 그동안 매일 같이 거짓말로 야근한다고 하고는 어디서 무얼 했냐고 물으니 시댁에 갔다는 겁니다.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바람피는데 거짓말을 하는 거라고 확신을 했습니다. 거짓말 하지 마. 다른 여자 생겼으니까 아이를 갖자고 해도 계속 미뤄왔었고, 아이가 안 생겨도 남일처럼 말했던 거잖아. 그런 거 아니야, 정말. 사실 서희가 내가 집을 나간 뒤 많이 외로웠나 봐. 그런데 우리 집에도 못 오게 하고, 그래서 가출을 했었나 보더라고. 그것 때문에 본가에 가서 서희랑 시간을 보낸 거야. 당신한테 말하면 괜한 죄책감 들까 봐서 말 못했어. 정말 미안해. 그런데 정말 당신 말고 다른 여자는 없어. 맹세해. 남편의 말을 듣고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오빠를 참 많이 좋아하고 따랐던 건 알고 있었지만 결혼을 해서 분가한 오빠 때문에 가출을 한 여동생과 그렇다고 저에게 야근을 한다고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매일같이 시댁을 간 남편. 어느 누구도 이해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남편은 퇴근 후에 곧장 집으로 와서 집안일도 해놓고 저와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했습니다. 저도 남편의 노력을 보면서 서희가 어리기도 하고 나이 차이가 많이 나니까 아빠처럼 많이 의지했을 수도 있겠다 싶어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던 중에 서희에게 울면서 전화가 왔습니다. 서희는 왜 오빠가 요즘 안 오는 거냐며 새언니가 못 가게 막는 거냐며 울었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그런 게 아니라고 하면 차분히 서희를 달래려는 찰나 서희는 악을 쓰며 말했습니다. 우리 아빠 내놔. 자주 오기로 하고 할머니한테 돈도 받아가 놓고는 안 오면 어쩌자는 거야. 서희는 그대로 전화를 끊어버렸고 충격적인 말에 저는 멍하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남편이 왜 그렇게 서희에게 애틋했고 서희는 왜 그렇게 남편을 의지했는지 이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하며 저는 분노에 몸을 떨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어떻게 지났는지 알 수도 없을 정도로 정신없는 하루였습니다. 퇴근 후 집에서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서희가 나에게 아빠를 내놓으라더라. 그리고 어머님한테 돈 받았다는 말은 또 뭐고 이게 다 무슨 말이야? 애가 홧김에 거짓말한 것 가지고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마. 당신 끝까지 거짓말할 셈이야? 그러면 당신이랑 서희 친자 확인하자. 이번엔 저도 남편과의 대화를 제대로 마무리 지을 생각에 강하게 말했습니다. 한동안 말이 없던 남편은 잠시 후 모든 걸 포기한 듯한 채로 경악스러운 말들을 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철없던 시절 잠깐 만난 여자친구와 서희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서희를 낳은 친모는 서희를 남편에게 버리고 그대로 미국으로 유학을 갔고 시댁에서는 아들 앞길 막을까봐 본인들 호적에 올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은 저에게 과장으로 승진했다고 거짓말을 하고는 매달 시댁에서 100만 원을 받아서 마치 월급이 오른 것처럼 저에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남편의 모든 것이 거짓말이었는 게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남편은 결혼할 때 시댁에다가는 신혼초에만 저와 둘이 살고 저에게 서희 이야기를 해서 서희를 데리고 오겠다고 했던 것입니다. 그동안 시댁에서 저에게 잘해주었던 전부 미안함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남편은 한순간의 실수였고 서희 때문에 더 이상 힘들게 하지 않겠다며 울며 빌었지만 저는 그를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이혼 소송을 했습니다. 남편은 처음에는 빌다시피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시댁에서도 연락이 와서 사과를 하시더니 기어코 이혼을 해야겠냐며 서희는 내 딸로 키울 테니 이혼하지 말라고 선심 써주는 듯이 말하셨습니다. 저는 아주 진절머리가 났고 그렇게 긴 이혼 소송 끝에 드디어 많은 위자료를 받으며 이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또 어떻게 누군가를 믿고 사랑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내가 타인을 다 안다고 생각하는 것만큼 미련한 것은 없다는 큰 인생 교훈을 갖고 살 것입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